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임바네스. 임바네스는 소매 대신에 망토가 달린 남자용 외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임바네스 입은 민주사며 중산못 쓴 포목전 주인이며, 포목전은 천 파는 가게야.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잃을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짓걸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 가 뒹굴고 그러는 깍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데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더구나 소녀는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암만 좋은 구경이라도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도 가볼 수 있고 전차도 탈 수 있고, 옳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3층 꼭대기, 4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이 있다지 않나. 수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어찌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을 타는 법을 몰라 그럴 것이다.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창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이었으나 어느 틈엔가 제 곁에가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선 걸 깨닫고 그들을 둘러보았다. 얘가 시구라이다, 시구라이야. 7, 8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딴 아이들이 그래 시구라이야, 시구라이. 저마다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11~12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가 엎여있는 2~3살 된 갓난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어 찌구라 찌구라 하고 빤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녀는 그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러이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즐거움을 하여 한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하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이 한바탕 웃었을 때 소녀는 기미까지 새빨개 가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저를 비웃는 아이는 옆에 모여선 그 애들 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저보다 좀 더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 싶어 하하하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런 말을 하더니 눈에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어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번 끄덕하고는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겁이 부쩍 나며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주고 그냥 화신상 구경이나 시켜주고 또 승강기가 있다는데도 데려다주고 뭐 그러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럼 퍽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년이 그렇게 서울에서의 자기에 대하여 눈꽃만한 자신도 가질 수 없을 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룻밤이라 같이 묵어주는 일 없이 그대로 무자비하게도 자기의 볼일만 보러 영등포라나 어디라나로 떠나버렸으므로 어린 창수는 대체 혼자서 이제 어찌하여 좋을지 끝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는 내일 아침 일찍 가평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한약국에 들음하고 그런 말을 하였던 것이나 그까짓 것이 그의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 얼마 있다 주인 영감이 피존 한갑 사오라고 한 장의 1원 지폐를 내주었을 때 담배가게가 어디가 붙어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모르는 창수는 고만한 심부름에도 애가 쓰였다. 돈을 두 손으로 받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의 등에다 대고 주인 영감은 생각난 듯이 한마디 하였다. 너 담배 파는데 아니? 네네.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또 얼굴을 붉히며 천변에 나와 대체 어디로 발길을 향하여야 오를지 분간을 못하고 있을 때 너 심부름가니?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가 그저 앉아있는 아까 그 아이가 또 말을 걸었다. 그래 응 하고 대답하니까 무슨 심부름? 담배 하니까 마음 시작한 아이인 듯 싶어. 저기 배달이 가게에서 판다.
일러주는 그 말이 이 경우에 창수에게는 퍽 고마웠다. 창수는 한달음에 다리 모퉁이 반찬 가게로 뛰어갔다. 담배 한 갑 주세요. 마코요. 아니 저 피존요. 아버지는 늘 마코만 태우신다. 구장 영감도 피존을 태우는 것을 못 보았다. 주인 영감 참말 부자인가 보다. 창수는 썩 지전을 내놓았다. 주인 영감이 이런 지폐를 그에게 주었던 것은 혹은 따로 잔돈이 있으면서도 그러한 간단한 셈이라도 소년이 칠 줄 아나 어떤가 시험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창수는 그러나 그러한 것에 서투르지 않다. 마침내 그는 한 갑의 담배와 9개의 백통전을 주인 영감 책상머리에 갖다 놓고 제 딴에는 무슨 크나큰 일이나 치른 듯이 가만한 한숨조차 토하고 있었던 것이나 돈을 세어보고 난 주인 영감이 뜻밖의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서 가장 못마땅한 듯이 그의 얼굴을 명구스럽게 쳐다보면 너 얼마 거슬러 온 거냐? 한마디에 그만 창수의 얼굴이 어처구니 없이 붉어지고 90존이죠. 왜 저 변변하지 못하게 말하는 말소리조차 더듬어지는 것을 제 자신을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게 90존이야? 주인 영감이 거의 음성조차 높여가지고 그의 눈앞에 내보이는 그 거슬러 온 돈을 다시 한번 세어보아도 역시 틀림없이 9푼이긴 하였으나 성미 급하게 주인 영감이 마침내 집어서 보여주는 그 중에 한 푼은 둘레는 거의 10전짜리만이나 하였어도 역시 틀림없는 5원짜리 백통전이 분명하였다. 창수는 얼굴이 무섭게 새빨개가지고 대체 이제 어찌해야 좋을 것인지 어림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이러한 경우를 당하여 본 적이 없었다. 그러한데 이것은 더구나 누구나 하나 아는 사람을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이 아니냐. 소녀는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5전짜리 백통전을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 바보같이 그곳에 가 서 있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좋았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옳은 것인지 우선 그것만 알아낼 수 있더라도 당장 살 것 같았다. 그러하였던 까닭에 그때 옆에서 장부를 지적거리고 있던 홍서방이 비로소 말참견을 하여 어여 가게 한번 다시 갔다 오너라 일러주었을 때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에 소생이나 하여 난 듯 가만히 숨쉬고 불이 나게 다시 가게로 다름질쳐 갔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가며 하는 말을 반찬 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 예, 어림도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으로 다음은 마치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아범을 보고 자기가 이 장사를 14해를 하였어도 이제까지 단 고린전 한 품 셈을 틀려본 일이 없었노라고 그것을 역설하여 단순한 주삿집 하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얻었다.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러한 온갖 감정이 뒤범벅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 없이 그대로 하는 수 없는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다.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는 채 담에가 시름없이 몸을 기다려 서니까 이제까지 목구멍 넘어 눌렸던 울음이 바로 제때나 만난 듯이 복받쳐 올랐다.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떤 일인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달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졸랐던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다. 아버지가 볼일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만약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소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의 편일 것으로 어린 아들은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 두 번째 동영상 끊겠습니다.